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사실 이번에 낙찰받은 게 잘 안 풀리고 있어서 원래는 낙찰 받고 나서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과정도 하나의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낙찰받은 조그만 땅으로 한 30만원 정도의 수익을 실현한 후 그런 비슷한 땅을 좀 찾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땅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만심이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낙찰받은 땅은 그 경북 청송에 있는 조그만 땅인데요. 한 180만원 정도로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접 토지주한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네이버 지도를 살펴봤을 때 누군가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경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매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찰받은 지는 약 한 달 반 정도 됐고 매각 결정 기일이 지나서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를 한 상태예요.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낙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은 정말 쉬워요. 그 다음 과정이 너무나도 스트레스인 건데 그래서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를 하고 이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 이것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경북 청송에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그게 상평리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땅인데 사실 처음에는 쉽게 연락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우편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보면은 언젠가는 연락이 되겠지라고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저의 아주 큰 화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그 상평리 그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봤더니 담당 주무관 공무원께서 이런 거는 당연히 해줄 수 없다고 아니면은 세금을 체납하신 분, 그러니까 이전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인간적인 도리로서 이제 세금을 체납해서 공매로 넘어갔는데 그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연락을 해서 그 세금 체납한 사람한테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실례일 것 같아서 그거는 아주 최후의 보루로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편을 보내봤어요. 경작 주인을 찾는다. 그래서 그 상평리의 주민회관하고 인접 토지주는 왠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접 토지주가 만약에 경작을 하는 뭐 임대 관계에 있다고 하면은 그 임대 관계를 통해서 건너 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우편을 보내봤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이 없는 채로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북 청송까지 가려면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 거고 저는 지금 육아를 하고 있고 워킹맘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송에 가서 그 경작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은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은 주말에 아이들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가거나 뭐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해주세요 어플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주세요 어플을 통해서 뭐 문에다가 쪽지를 붙이고 오거나 뭐 저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소유주입니다. 이제 이후에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이후에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쪽지를 남기기도 하는데 이거는 토지다 보니까 만약에 간다 해도 하루 종일 이 경작하시는 분이 어느 시간에 나타날지에 대한 가늠이 없잖아요. 전화든 우편이든 아무것도 안 통했으니 SNS를 통해서 한번 약간 사이버 수사대처럼 돌려보려고 해요. 명탐정처럼 약간 수사대의 그 능력을 기지를 발휘해서 SNS에 그 상평리 태그 건 분들한테 이제 좀 블로그라면은 쪽지도 좀 보내보고 댓글도 남겨보고 그다음에 인스타에서도 댓글도 남겨보고 쪽지도 남겨보고 할 예정입니다. 사실 블로거 분들한테는 이제 한 3분 정도 연락을 했어요. 근데 다 그쪽이 이제 연고가 없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평리라는 게 저는 경북 청송에 있는 상평리인데
음성에도 있고 뭐 강원도 양양인가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 상평리의 그 진짜 경북 청송의 상평리의 위치를 태그한 사람들을 찾는 게 그게 관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는 뭐 그 근처에 식당에 연락을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그분들이 사실 쉽게 도와주실지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가 이제 저한테 너 이 동네에 사니까 이 동네에 누구 좀 찾아봐 줄 수 있겠냐, 내가 사례는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도 쉽게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의 200만원, 그러니까 180만원에 뭐 세금이랑 뭐 기타 수수료 같은 것들 다 제한, 그 비용 한 200만원 정도를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가만히 놓고 200만원을 버리자느니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실 깨달았어요. 지난번에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거고 이번에는 소액 투자로 그냥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쉽게 컨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과도한 저의 자만감 때문에 일으킨 투자 실패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만약에 이게 경북 청송군의 토지가 사실 200만 원이어서 뭐 가만히 냅둬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사실 요거를 농지연금으로 해보려고 또 찾아봤는데 농지연금은 일단 만 60세 이상이면서 그 농지랑 집이랑 30km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경북 청송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이 땅을 가지고 농지연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토지에 경작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토지를 낙찰받은 이유는 어디선가 이렇게 농지를 낙찰받으면 뭐 바로 수익을 실현할 수는 없더라도 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고추나 상추 뭐 이런 거, 채소들 같은 거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낙찰을 받았는데 무턱대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어떻게 계속 연락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테니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경북 청송 중앙산면 상평리에 경작 주인을 찾을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